오늘의 질문, 좋아하는 영화 장르가 있나요? 로맨스도 있고 스릴러도 있고 웃다가 끝나는 영화도 있고 보다가 괜히 마음이 바빠지는 영화도 있죠. 새해도 딱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장르가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이제 막 이야기가 시작된 느낌. 중요한 건 어떤 장르로 흘러가든 이 이야기의 중심엔 언제나 내가 있다는 겁니다. 올해 첫 장면 같이 시작해 볼까요? 1월 2일 금요일 홀리데이인 친한 친구, 저는 골든차일드 장준입니다. 겨울이 더 즐거워지는 라디오 홀리데이인 친한 친구, 1월 2일 금요일 방송 시작했고요. 첫 곡은 준이의 무비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골든차일드 장준입니다. 네, 새해를 여러분과 시작해서 기분이 좋지만 오늘이 또 사실 스페셜 DJ의 마지막 날이라는 건 너무 섭섭하고 그러네요. 네,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또 다시 월요 요정 이장준으로 돌아올 테니까 우리 친친 가족들 올해도 저랑 많이 놀아주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저 또한 돈 많이 벌라고 응원 부탁드리겠사옵니다. 그래야 제가 성공신화 영화를 한 편 찍을 수가 있사옵니다. 예예. 자, 오늘 오프닝 질문이 이거였죠. 좋아하는 영화 장르가 있는가? 라고 여쭤봐 주셨는데, 저는 뭔가 좋아하는 장르, 저는 사실 로맨스 빼고는 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로맨스 빼고 뭔가 뭐 스릴러 아니면은 뭐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코미디 뭐 이런 거 다 좋아하는데, 근데 저는 올해 이 새해를 영화라고 치면은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힐링 장르로 만들어 보고 싶어요. 약간 리틀 포레스트나 뭐 제가 또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뭐 인턴, 뭐 그린북, 뭐 아니면은 뭐 약간 그런 느낌의, 아니면은 조금 은은한 약간 그 뭔가 알죠? 약간 가슴 기분 몽글몽글해지는 약간 그런 뭐 생카치로나 약간 요런 그런 느낌의 장르로 한번 따뜻하게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솔메분들은 어떤 느낌이실지 한번 문자 봐볼게요. 김나라님께서 로맨스가 없으면 절대 영화를 보지 않는 사람 여기 있습니다. 영화 말고 그냥 예능도 환승연애, 나는 솔로 요런 것만 봐요. 문제는 정작 나는 연애를 귀찮아한다는 거, 대리만족이 이래서 무섭구나 느꼈습니다. 라고 보내셨는데, 진짜 저는 김나라님이랑 반대예요. 저는 뭐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뭐 환승연애, 뭐 나는 솔로 이거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저는 뭔가 이 연애라는 감정을 이렇게 또 이렇게 뭐 보기가 뭔가 그냥 딱히 남의 연애사에 그닥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 그래서 잘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대신 이제 너무 또 이제 화제성이 있고 밈과 이 유행 트렌드를 알아야 된다면은 그 부분은 조금 보는 편입니다. 근데 그것만 봐도 재밌더라고요. 2893님께서 새해 첫 영화로 기분이 좋아지는 인턴 그린북을 추천해준 감성보이, 의외의 취향에 놀랐는데 말이죠. 그래도 저랑 통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라고 하셨는데, 우리 2894님, 영자랄이에요. 영자랄. 요게 굉장히 진짜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너무 이 인류에 느껴지고 사람 따뜻해지는 그런 영화거든요. 근데 진짜 약간 요즘에 웬만하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다 OTT를 키시면은 순위권에 있는 영화들을 우선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들 조금 뭐 흥행했다거나 조금 자극적인 거나 뭐 좀 신박한 거 요런 게 좀 많아요. 근데 그래서 약간 요즘에 그 클래식 영화들을 좀 다시 보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약간 굉장히 또 나름 또 요즘에
그 F 감성이 또 올라오는 시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F 장준이에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은 어떤 영화 속 주인공으로 살고 싶은지, 또 새해에는 어떤 영화 같은 장면이 생기길 기대하는지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보통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추가되고요. 스마트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하루 언박싱으로 돌아올게요. 매일의 평범함도 선물처럼 특별해지는 시간. 오늘의 모든 순간을 하나씩 개봉해봅니다. 하루 언박싱. 네, 하루 언박싱. 첫 번째 문자는요, 8536님께서 새해 기념으로 엄마 집에 왔는데 엄마가 뭐 먹고 싶냐고 해서 만두라고 했어요. 엄마가 뭔 만두야 하다가도 집에 두부가 없는데 라면서 두부를 살 겸 같이 장도 봤습니다. 다 같이 둘러앉아서 만두를 만드니까 진짜 새해 기분이 들어요. 참고로 저 만두 진짜 예쁘게 빚어요 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게 약간 저도 웬만하면은 이제 고향 내려가면은 어머니랑 같이 장을 보는 타입이에요. 이제 어머니가 무거운 거 들기도 힘들어 하시고 그러니까 같이 보러 갔는데, 근데 괜히 그러면은 그것만의 그 설레임이 있어요 또. 예. 그리고 또 만두를 예쁘게 빚으신다고 하셨는데, 요게 약간 그런 게 있죠. 뭐 미래 자녀가 이쁘다? 예, 미래 자녀가 되게 잘생기고 이쁘다, 뭐 요런 내용인데, 8536님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6226님께서 하루 쉬고 출근하면 왜 10배로 일을 하기가 싫은 기분일까요? 오늘 진짜 몸만 회사에 있고 마음은 콩밭에 두고 있었어요. 근데 부장님부터 우리 아기 인턴까지 모두 그런 것 같아서 내심 웃기더라고요. 다음 주부턴 진짜 열심히 해야지 라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게 맞아요. 이게 진짜 약간 어쩔 때는 그 작년에도 되게 연휴가 길었었던 적이 한 번 있잖아요. 그때도 그 연휴 첫날에 내심 걱정이 되더라고요. 연휴 끝나면 나 어떻게 살지? 이 느낌이 들 정도로 이 후유증이 참 커요 진짜. 예. 근데 6226님,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힘내자라는 마음과 뜻으로 열심히 해봅시다. 아자아자 화이팅! 4413님께서 두쫀쿠를 만나고 두쫀쿠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됐는데 매일 먹다 보니 너무 비싸고, 저는 두바이 부자도 아닌데 두쫀쿠를 사다가 기둥뿔이 뽑힐 것 같아서 오늘은 두쫀쿠를 직접 만들었어요. 차 끌고 방산시장까지 가서 카다이프 사다가 만들었는데 중간에 쉬는 시간 포함해 6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이제 두쫑크 그만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만들다 질렸어 라고 하셨는데, 근데 저도 두쫑크를 여태까지 한 두 번 먹어봤는데 맛있었어요. 네, 맛있었는데 저는 그때 이제 라디오 친친 생방하면서 먹었는데 되게 안 씻은 사람 같은 구강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약간 그게 있었는데, 근데 맛은 정말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사서 만들어 드실까지 하신 거면은 진짜 실행력이 대박이신 겁니다. 자, 그래 이제 질리셨으니까 이제 또 다른 간식들도 삐지지 않도록 우리 고루고루 챙겨 보아요. 택배보다 빠르게 도착한 하루 이야기들 풀어봤고요. 이제 노래 언박싱 갑니다.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홀리데이인 친한 친구 하루 언박싱에 이어서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에 문자 소개된 분들께 진짜 언박싱까지 챙기시라고 삼육식품에서 토피넛 두유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네, 그럼 저희는 문자 더 볼까요? 이혜림님께서요, 오늘 기숙사 짐 빼는데 허리 나갈 뻔했어요. 이 정도는 들 수 있겠지 하고 들었는데 거의 제 몸무게랑 비슷한 무게였던 것 같더라고요. 겨울엔 자나깨나 근육놀람 조심이라고 보내주셨는데, 맞아요. 이게 특히 겨울엔 더 조심해야 돼요. 저도
최근에 이제 뭐 크리스마스랑 이제 뭐 연말 때 하도 이제 뭐 회식들도 많고 많이 먹고 그러니까 몸이 무거워 가지고 그때 좀 많이 추웠을 때였어요. 영하 날씨였었는데 간만에 좀 뛰러 갔어요. 뛰러 갔다가 장경인대가 너무 아파 가지고 이틀을 못 걸었어요. 예. 정말 여러분 겨울에는 준비 운동도 2배로 하시고 그리고 운동량은 2배까지 늘리시면 조금 무리이실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겨울인 만큼 근육 놀람 조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558 하나님께서 카페 알바는 어제도 오늘도 출근하고 왔습니다. 새해를 맞아 손님들한테 용기 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해보고 있는데요. 손님들 반응 보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대부분 눈이 동그래지면서 저도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해주셨답니다. 그러니까 요런 게 약간 제가 요즘 추구하는 영화 장르예요. 인류애. 그러니까 약간 저도 약간 이렇게 뭐 편의점이나 카페나 뭐 이런 데 갈 때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들어가는데 이게 알바생분들이 받아주시면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아니면 거기 계신 뭐 사장님들이 받아주시면 너무 기분이 좋은데 가끔 안녕하세요 했는데 안 받아주시면은 괜히 이게 마상이 보여요. 약간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이제 카페나 뭐 편의점 어쨌든 이런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쪽을 가시면은 우리 쏠매 청취자 여러분들도 반갑게 인사를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일하고 계신 종사자분들이시라면은 또 똑같이 반갑게 인사를 해서 우리 따뜻한 날씨는 춥지만 따뜻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4022님께서 쭌디 프렌치 토스트 좋아해요?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얼마 전에 완전 황홀한 프렌치 토스트를 만난 후 올해 목표는 이걸로 정했습니다. 나만의 프렌치 토스트 지도 만들기! 맛있는 데 찾으면 알려줄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는 토스트 좋아해요. 저는 딱 이 헤어 메이크업하고 나오는 그 청담동 일대 트럭에서 파는 토스트가 아직 있어요. 근데 거기 진짜 맛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작년에 시드니에서 열기구로 이제 일출을 보고 그리고 와이너리 농장에서 프렌치 토스트를 먹었는데 그거 진짜 맛있었어요. 그래가지고 4022님 저는 일단 뭐 지도를 세계 지도라고 보셨다면은 저는 시드니에 있는 프렌치 토스트도 추천드립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0392님 저 오늘 인생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아저씨를 둘이나 만났어요. 누구냐면 순대 트럭 아저씨랑 전기구이 통닭 아저씨. 집에 오다가 호프집 들려서 생맥주도 포장했어요. 오늘 야식 제대로 달린다. 이거는 놓치시면 안 돼요. 귀인이세요, 귀인. 진짜 저도 저희 동네에 곱창 아저씨가 계세요. 트럭 곱창 아저씨가 계신데 오시는 날짜가 수요일 금요일이신가 그러세요. 목요일 토요일인가 수금인가 목토인가 이러시는데 저는 그분 트럭 보면은 진짜 아무리 저녁을 먹고 와도 일단 달려가서 무조건 사요. 1인분이라도 진짜 맛있어요. 근데 진짜 요런 우리 귀인분들 만나시면은 여러분 꼭 맛있게 드세요. 진짜 나 배고프다 갑자기. 자, 배고픔을 참고 문자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새해에도 여러분에게 응원을 전해드리기 위해 친친 서포터즈로 돌아오겠습니다. 드리핀의 동윤, 준호 두 분과 함께 하고요. 궁금한 점과 환영 인사 많이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고요. 스마트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빈 밴드의 Once, 엑스티너리 히어로즈의 Save Me 두 곡이에요. 응원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갑니다. 우리는 친친 서포터즈.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응원이든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리겠습니다. 커스텀 응원에 최적화된 친친 서포터즈. 오늘의 응원단 모십니다. 바로 리핀 드리핀의 김동윤, 차준호 어서오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드리핀입니다. 자, 동윤이부터 각자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드리핀 동윤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드리핀 준호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야,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데 이제 우리 리피니 친구들이 이제 데뷔 몇 년 차죠? 저희가 5년이 딱 넘은 것 같아요. 아, 벌써 그렇게 됐네. 네. 이제는 조금 앞에 원래 수식어 같은 것도 안 붙이네요. 이제 원래 데뷔 초 때는 막 뭐 뭐 있던 것 같은데. 그쵸, 뭐 있었었는데 네. 저도 오랜만에 네. 이렇게 또 보니까 아유 더 잘생겨졌네 다들. 아니에요. 너무 근데 더 진짜 오랜만에 잘생기신 것 뵀는데 같아요. 진짜 엄청 살이 엄청 그러니까 빠지셨는데요? 살이 엄청 빠지셔가지고 삶이 힘들어서 그래요. 네. 이제 30대 되고 처음 보는 거예요. 아 지금 네. 처음 보셨어요? 이제 30이에요. 네. 저희도 이제 우리 너무 놀랐다. 올해 지나면 25. 아니야, 야 우리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저희는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울림 패밀리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뭐 다들 뭐 새해 1월 1일에는 뭐 했어요? 그냥 이렇게 집에 있으면서 응. 해 뜨는 거 좀 기다렸던 것 같아요. 준호 씨는? 뭐 있었던 것처럼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럼요. 지금 그럴 예정입니다. 아마 이제 가족들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고 맛있는 거 찾아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오늘 친신 서프 터지니까 네. 확실히 우리가 응원을 해줘야 돼요. 네. 자, 오늘 1월 2일이잖아요. 이틀 뒤 내일 모레 이중엽 대표님 생신입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이중엽 대표님 생신 축하드리고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진짜 너무 너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만수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이중엽으로 삼행시를 해보라고. 네, 그러면 이중엽 해보죠. 자, 잠깐만, 시작. 이중엽 대표님 지겨봐. 중엽아. 자, 옆.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우리 또 괜찮겠죠? 문자. 네.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안 했으니까. 네. 저도 안 왔어요. 자, 동윤 씨. 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큰일 난 입장으로서 네. 문자 한번 읽어주세요. 네. 짱이님, 장스타 후배들이 응원하러 와줬네요. 두 분에게 장스타는 어떤 선배인가요? 항상 활력과 에너지가 진짜 끊이지 않는 그런 에너자이저 같은 선배님이신 것 같아요. 건전지 같은. 네. 맞아요. 이런- 오늘도 여기서- 3시간 주무셨다는데 그러니까요. 텐션이 아니, 그럼요. 네. 빨간불이 들어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뭔가 자세가 후배들에게 되게 귀감이 되는. 오. 근데 제가 진짜 최근에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네. 그 저희도 회사에 가면 연습생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네네네. 보면서 너무 말도 걸고 싶고 사실은 뭔가 친해지고 싶은데 그 되게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아, 나 연습생 때는 장준이 형이 와서 얘기도 걸어주고 막 이제 과자도 사주고 그랬는데 되게 형도 용기를 냈었겠구나. 그럼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딱 드리핀까지인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있는 연습생 친구들은 보신 적 있으세요? 몇 번 오다가 다 몇번 마주쳐 오다가 끝났는데, 그리고 이제는- 인사도 오고 네. 그랬었었는데 진짜 어려요. 너무 애기여서 맞아요. 2010년생? 말도 못 걸겠더라고요. 괜히 내가 뭐 그냥 안녕 한마디에 막 상처받을까봐. 네. 그렇더라고요. 네. 네. 자, 준호 씨. 네. 차요미님, 작년 한 해 동안 서로를 보면서 오늘 얘 진짜 멋있는데? 라고 느꼈던 순간이 있나요? 있다면 언제였나요? 참고로 저한테는 매일매일. 어떻게 두 분 서로 봤을 때 어때요? 준호 너무 잘생겼죠. 동윤이는 멋있다기보다 저는 진짜 귀엽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긴 해요. 맞아요. 근데 동윤이는 나이를 안 먹는 얼굴인 것 같아. 네. 저요. 맞아요. 아마 좀 머리에 이 머리 스타일 영향도 있고. 진짜 아니 근데 지금 진짜 고3이라 해도 믿을 것 맞아요. 같고, 준호는 약간 가면서 약간 조금 찾아가는. 연륜이 조금 그래도 묻어나고 있어요. 약간 정말요? 약간 저는 그래서 준호가 좀 부러워요. 아, 저도 조금 멋있어지고 좀 뭐랄까 남자답게 좀 바뀌고 싶은데 시간이 다 해결해 줍니다. 좀 더 나이를 많이 더 먹으면 너가 승자가 될 거야. 그렇죠. 저는 이거 중학교 때 얼굴이에요. 동안이신데요? 그럼요. 이제 오니까. 자, 좋습니다. 이제 노래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코너를 시작해 볼 건데요.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릴까요? 친친 서포터즈는요, 여러분의 상황과 기분에 맞는 맞춤형 추천곡과 커스텀 응원을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응원 요청 사연이나 저희에게 궁금한 질문들 남겨주시면 열심히 응원도 해드리고 궁금증 해결도 해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실 곳은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친친 SNS와 홈페이지 게시판도 열려 있으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드리핀의 위켄드 듣고 돌아올게요. 네, 드리핀의 위켄드 듣고 왔습니다. 바로 오늘 첫 번째 사연 만나볼 텐데요. 우리 동윤 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희잉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힘차게 인사드립니다. 제가 누구냐면 작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올 뉴 희잉입니다. 작년엔 이것도 저것도 다 힘들어서 회피하는 유유였는데요. 올해는 뭐든지 힘차게 해낼 각오로 달리는 경주마처럼 힝이 되어보려고요. 저 사실 올해 복학하거든요. 대학 입학해서 1점대 볼펜 학점과 0점대 샤프심 학점을 겪고 대학과 내가 안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1년간 휴학하고 이런저런 일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학교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해라고 결심을 하는 게 진부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새해만큼 다짐하고 결심하고 마음먹기 좋은 때가 없잖아요. 마침 말의 해를 맞아서 2026년은 열심히 달려보기로 했습니다. 이런 저를 위해 작심삼일이 되지 않는 방법과 정신 제대로 차리고 올해 경주마처럼 쌩쌩 달릴 수 있게 하는 노래 추천해주세요. 야. 네, 희익님께서 올해는 보여줄 게 완전히 달라진 나 하겠다는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바로 어제죠. 병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와, 예. 두 진짜. 분은 사연자처럼 네. 이렇게 보내진 희익님처럼 그 새해 결심이나 이런 거 좀 다짐하는 편이에요? 저도 매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좀 소박하게 이렇게 아. 막 진짜 완전히 달라질 뭐 게 거창하진 않는데. 이렇게는 안 하고. 네. 저는 그런 거는 딱히 정해놓진 않는 것 같아요. 정해놓지 않고. 네. 그러면 주로 어떤 결심을 해요, 동윤 씨는? 보통은 별로 없었는데 이번 연도 올해는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악기도 좀 배워보고 싶고 그리고 면허가 아직 없어서 면허를 좀 따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늘 새해 때마다 면허는 꼭 따야지 이번엔. 맞아. 준호랑 우리 같이 등록해서 확 따버리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둘 다 발걸음을 옮기질 않아가지고 진짜 올해 새해 때는 악기도 배워보고 면허도 따고 여행도 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좋죠. 네. 뭐 이렇게 운전 연습 필요하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네. 좋죠. 베스트 드라이버. 제가 도와드릴게요. 좋아요. 매니저님들한테 운전 배우면은 네. 험하게 배워서. 험하게요? 네. 근데 또 그게 또 단기간에 배우긴 좋지 않아요? 단기간은 좋은데 장기적으로 안 좋아요. 장기적으로. 네, 그래서 제가 FM대로 알려드릴게요. FM대로 네, 알겠습니다. 여기 상암 일대에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너무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은 이번엔 진짜 달라진다 하고 마음을 먹었었던 해가 있나요? 뭐 연습생 때나 아니면 드리핀 데뷔 후나 아니면 아예 전이나. 만약에 지금 다시 이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본다면 음흠. 아마 데뷔했던 해가 아니었나? 음. 그 데뷔한 다음 연도? 데뷔한 다음 연도. 네, 이제 데뷔하자마자 이제 첫 앨범 마치고 나서 다음 앨범 준비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우리 열심히 이제 시작이니까 열심히 그러니까. 진짜 달려보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좀 그때 마음을 먹고 실제로 네. 달라졌었던 게 있나요? 약간 이건 좀 잘했었던 것 같다. 뭐가 있었을까요? 근데 늘 열심히 재밌게 네,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늘 열심히 정말 했던 네. 것 같아가지고 근데 멤버들끼리 뭐 그때뿐만 아니고 새해가 한 해 한 해 갈수록 진짜 좀 가족이 되어가고 서로 아는 것 같아가지고 좀 네. 끈끈해지지 않았나? 맞아요. 잘 부탁해. 맞아요. 네. 저는 24년도 새해가 좀 기억이 나요. 왜? 그때 이제 저희가 24년도 때 앨범 2개 했었는데 첫 번째 그 뷰티풀 메이즈 앨범 준비할 때 다 같이 모여서 이번엔 진짜 더 열심히 해보자 하고 좀 으쌰으쌰 자리를 만들었던 게 새해 초였거든요. 24년도. 그때가 생각이 나서 그쵸. 되게 열심히 했던 한 해 같아요. 근데 우리 리피니들은 다들 매번 열심히 했죠. 예. 지금 또 짱리핀 사랑해님께서 준호와 동윤이의 2026년 계획이 궁금합니다. 새해를 맞아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또 뭐 작년에는 이거 잘했다 뭐 말하고 싶은 거 한 가지씩 있다면은 잠깐 일단 그러면은 동윤 씨는 악기랑 네. 면허 도전.
일단 악기를 먼저 악기 먼저.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면허는 다음에. 네. 악기 다음에. 면허는 초는 살짝 경쟁자가 많다고 아. 하더라고요. 한 3, 4월? 좀 늦게. 때가 네.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좋아요, 좋아요. 2분기 네. 때. 네. 예. 자, 준호 씨는 저도 그러면 같이 면허하고 그다음에 여행을 좀 본격적으로 멤버와 한번 떠나보기 네. 한번 가본 적 계획해보고 없어요, 있습니다. 가봐요 어, 한번. 네. 네. 저도 최근에 네. 영택 씨랑 둘이 삿포로를 갔다 왔어요. 네. 어, 네. 근데 마음 맞는 사람이랑 가야 돼요. 그걸 이번에 저 여실히 얼마 전에 느끼셨군요. 영택 샵에서 새벽에 봤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가 새벽 스케줄 갔는데 네. 되게 갑자기 머리 자르러 오셔가지고 오. 새벽에 새벽에 오셨어. 진짜? 그러니까 올빼미족이어서 아. 좀 달라요. 근데 진짜 멤버들이랑 가도 왜냐면 사실 팀 활동하다가 가는 적은 많은데 맞아요. 진짜 그냥 놀러 가는 거는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요번에 이제 또 뭐 다른 멤버들이랑도 시간 맞으면 같이 한번 꼭 놀러 네. 갔다 와봐요. 네. 네. 가보자. 그러면은 25년에 작년에 나 요거 진짜 잘했다 하는 거 있나요? 그래도 저는 그 따로 오디션 프로그램을 음. 나갔다 왔었는데 오, 도전해본 게 좋았던 경험인 것 같아요. 그치. 네, 너무 살면서 이렇게 잘했어요. 두 번씩이나 하기는 흔치 않기 때문에 그치. 특별한 경험을 하고 또 저를 몰랐던 분들에게도 많이 알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네 인생이 서바이벌인데 그쵸. 또 프로그램까지 서바이벌까지 두 번 했으니까. 맞아. 네. 준호 씨는 저는 작년에 이제 아직 공개가 많이 안 되긴 했는데 정말 많은 열심히, 촬영을 맞아요. 했거든요. 열심히 그래서 열심히 달린 나 너무 수고했다 말해주고 싶습니다. 두 분 다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했다. 자 그러면은 새해 계획을 작심삼일로 미루지 않는 마무리하지 않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루틴을 좀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면 간단한 거 하나부터 예를 들면 정해진 시간에 일어난다는 거나 아니면 뭐 매일 한 줄씩 책을 읽기 이런 것들 좀 간단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루틴으로 만들면 좀 3일 이내 끝나고 그렇지 않지 않을까요? 그럼 지금 평소에 하고 있는 루틴이 있나요? 저는 이제 보통 그 이제 활동을 안 하거나 뭐 촬영이 없을 때는 그래도 노력하는 것 같아요. 잠자는 시간이나 일어나는 시간을 좀 비슷하게 맞추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동윤 씨는? 저는 좀 가볍게 생각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무겁고 막 진중하게보다는 네, 진중하게 그냥- 하면은 뭔가 오래 하기도 어렵고 처음에 스타트를 끊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냥 그치. 쉽게 맞아. 간단하게 제가 그거를 오히려 더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하려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괜히 또 그 못 지켰다고 받는 스트레스가 네. 또 있으니까. 네. 네. 뭔가 이게 마라톤 같이 오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 그러면은 두 분이 생각하는 잘 달리는 경주마가 되는 법은 뭔 것 같아요? 자, 처음부터 풀악셀 대 천천히 페이스 조절. 저는 천천히 페이스 조절 좋은 것 같아요. 준호 씨는요? 저는 처음부터 풀악셀. 처음부터 풀악셀. 네. 다르네 되게. 왜냐면 천천히 하다가 이제 놓칠 때도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달리고 나서 시작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올해 작년에 좀 느꼈는데 네. 너무 팍 달리면 방정이 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치.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희익님이 요청하신 올해 경주마처럼 달리게 해줄 노래. 그러면은 먼저 준호 씨부터 추천곡 알려드릴까요? 네, 저는 이적 선배님의 하늘을 달리다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이유는요? 달리는 노래를 좀 생각을 했을 때 진짜 제일 먼저 떠오르는 노래여가지고 그렇네. 뭔가 응원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좀 걱정 없이 진짜 달려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가지고 좀 경쾌하기도 하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쵸. 해서 이 노래 추천드렸습니다. 그쵸. 되게 용기 주는 곡이잖아요. 하늘 네. 달리다 또. 예. 우리 동윤 씨는요? 저는 일본 J-팝 락 네. 밴드의 원 오크 락이라는 밴드의 네. We Are이라는 노래인데요. 좋죠. 이게 엄청 되게 벅차고 가슴 벅차죠. 진짜요. 예. 겨울에 또 들으면 되게 또 좋은 것 같아요. 이걸 음.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뭔가 벅찬 느낌을 맞아요. 알려드리고 싶어서 추천했습니다. 라이브 영상도 진짜 좋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걸로 처음 봤어요. 맞아요. 네. 예. 자, 그럼 저희는 두 분 추천곡 중에 이번엔 동윤 씨가 추천한 원어클럭의 위아 듣고 와서 We Are.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리데이인 친한 친구 원어클럭의 위아까지 이어서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문자 하나 보고 갈게요. 차준호 화이팅님,
최근에 가장 많이 한 말 탑 1은 뭔가요? 저는 드리핀 보고 싶다 유유요. 보고 싶어 드리핀이라고. 보고 싶다 드리밍. 저도 아마 드리밍 보고 싶다 아닐까요? 그렇죠. 서로 보고 싶어하는. 만약에 그걸 제외한다면 이제 현장에서 누가 힘이 없거나 그럴 때 You can do it 이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You can do You it. can do it. 네. 그리고 나도 힘이 없다 그러면 You can do it, I can do it, we can do it 막 이렇게. 그렇죠. You can, I can, we can. 네, 했습니다. Dreaming can do it. 네, Dreaming can do do it. 좋습니다. 자, 이쯤에서 저희는 올해 달리기 위한 노래로 준호 씨가 추천한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듣고 3부로 돌아와서 응원 이어갈게요. 이따 봬요. 겨울이 더 즐거워지는 라디오 홀리데이인 친한 친구, 저는 스페셜 DJ 골든차일드 장준이고요. 오늘의 친친 서포터즈 드리핀의 동윤 준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응원이 필요한 두 번째 사연을 만나보기 전에 두 분에게도 좀 필요한 응원을 좀 해드리고 갈까 해요. 네. 네, 혹시 뭐 새해 고민이 있나요 혹시? 약간 26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현실적인 것도 다 해줄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만약에 그런 걱정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좀 하고. F보이? 네. 사실 T인데 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어떻게 막 힘들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을 좀 먼저 하는 편이어가지고 좀 가볍게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저도 약간 그런 편이에요. 저도 진짜 약간 일어나지 않는 일에 약간 지레 겁먹고 막 네. 어떡하지? 저도 근데 약간 그래요. 막 이런 스타일인데 네. 그거 해봤자 그 일 안 일어나요. 네. 그러고 해봤자 안 일어나고 해봤자 일어나면은 일어나는 거고. 우리 앞날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게 뭐 부정적이거나 뭔가 자기한테 건강하지 않는 것만 아니면은 네. 그런 걱정은 안 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안 일어날 일은 안 일어납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안하게 그냥 되는 대로. 되는 대로 네. 그렇게 순리대로 살아요, 준호 씨. 알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동윤 씨는요? 저는 별로 걱정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아, 그래요? 네. 오, 왜요? 아니면은 뭐 근데 걱정이 많은데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응. 저도 좀 일어나지 않는 것들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좀 그런 것들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예를 들어 쉴 때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면 잘 못 쉬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푹 쉬자. 맞아요. 그런 일들에 미리 걱정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자주 하다 보니까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그런 걱정할 시간에 차라리 네. 재밌는 컨텐츠 더 보고 맞아요. 본인이 하고 싶었던 거 하는 게 그게 맞아요. 더 도움되는 것 네. 같아요. 진짜로. 맞아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우리 리피니 후배님들이 제 고민도 좀 들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 고민은요. 고민. 30살을 맞이한 저에게 아이고. 조금 더 영해지는 영해지는. 비결이 있나요? 네. 근데 30살도 아직 영하지 않나요? 네. 저는 액면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 근데 예. 근데 너무 영한 페이스셔가지고 저는 한 26, 7처럼 보이셔서 이따가 기프티콘 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진짜 근데 사실 뭐 어느 분이나 지금 청취자분들도 뭐 솔메분들도 그러고 뭐 우리 드리밍 분들도 그러고 뭐 골드니스 분들도 다 이제 고민은 있으실 거예요. 근데 네. 사실 뭐 정말 이렇게 훌훌 털어낼 수 있는 것도 고민을 털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우리 모두가 다 고민을 털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더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마음속의 고민도 해결이 되었길 바라면서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고민 사연은 준호 씨가 소개해 주세요. 찻딱지 추추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 고민이 있어요. 뭐냐면 올해부터는 다른 팀에 합류해서 색다르게 시작해야 해요. 같이 일했던 선배 한 분 빼고는 전부 처음 보는 사람들이라서 적응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 낯을 많이 가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과 친해지는 게 제게는 엄청 큰 과제예요. 먼저 편하게 대해주시면 저도 마음이 풀려서 편해지기는 하는데
전에 몇 번 적응 못했던 적이 있어서 좀 걱정입니다. 제가 잘 적응할 수 있길 기도하면서 동윤이랑 준호가 응원송을 추천해줬으면 좋겠어요. 드리핀의 기운을 받아서 올 한 해 정말 잘 해내고 싶습니다. 정말 중요한 해거든요. 제가 어디서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언제 어떤 상황에 들어도 찰떡같이 어울리는 응원송 추천 부탁해요. 어. 자, 새로운 팀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라는 고민을 차딱지 추추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예. 근데 뭐 동윤 씨랑 준호 씨는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인가요? 저는 좀 그 환경과 사람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 만약에 다들 좀 활발하고 낯가린 사람이 많이 없으면 저도 빨리 풀리는 것 같고 아, 낯가린 사람이 많으면 좀 저는 그 낯가림을 좀 존중해줘서 그냥 좀 상대가 먼저 좀 편해질 때까지 저도 그렇게 무리하지 않는. 아, 그 주변의 공기의 무게에 따라서. 네. 예. 준호 씨는? 저는 그래도 많이 가리는 편인 것 같아요. 뭔가 먼저 다가가거나 네. 막 그러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그러면 뭔가 편해지기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좀 이것도 좀 약간 맞는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 3-4번 이상 보면 뭔가 이제 말을 조금씩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 사람이 나랑 맞으면 진짜 급속도로 좀 친해지는 것 같고 좀 그런 것 같아요. 한 3-4번은 그래도 봐야지 말을 좀 틀 수 있지 않나. 아, 그쵸. 이제 또 코드가 맞아야죠, 사실. 네, 맞아요. 예. 전 근데 두 번. 두 번? 네. 두 번이면 빠르다. 빠르네. 네. 예. 근데 그런 걱정이 있어요. 저는 빨리 친해졌다 생각하는데 네. 상대방은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 아. 그런 저는 그냥 저만 생각하면 2번. 그쵸. 네. 근데 뭐 그거는 예. 맞아. 네. 뭐 다 장단점이 있어요, 사실. 네. 예. 그러면은 두 분이서 처음 만났을 때는 어땠어요? 준호요? 예. 저는 일단 되게 준호가 잘생기고 멋있어가지고 예. 빨리 친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준호가 조금 조용하고 딱 봐도 아직 여기가 어디지? 난 누구? 이런 게 얼굴에 있었어가지고. 맞아. 근데 저는 그때 연생이 거의 없었으니까 그냥 새로운 연생이 온 것만으로도 되게 신나가지고 많이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준호는? 저도 처음 봤을 때 동윤이 말처럼 저는 그때는 좀 조용하고 이랬었는데 동윤이가 워낙에 좀 밝고 그냥 사람 자체가 에너지가 되게 좋은 친구니까 막 되게 활발하다. 약간 아이돌은 저런 친구들인 건가 보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동윤이가 노력해줘가지고 그래도 좀 빨리 친해졌던 것 같아요. 그때 준호랑 지금 준호는 거의 180도가 다른 것 같아요. 맞아. 그치. 맞아요. 그때는 많이 조용하고 네. 뭔가 좀 이렇게 장난기도 많이 없었고 그래가지고 그쵸. 예. 약간 근데 저도 준호랑 동윤이 처음 봤을 때 기억을 하면은 저는 동윤이는 선배님 진짜 딱 처음 본 게 아직도 기억나요. 뭐였죠? 그 제가 지하 2층 화장실에 가셨는데 예. 아마 영택 선배님이나 아니면 재현 선배님이랑 같이 세수하고 계셨어요. 아, 그래. 그치. 그때는 그게 이제 그게 처음 스케줄하고 와가지고 맞아요. 메이크업 지우고 뭐 또 맞아요. 안무 메이크업을 연습하고 그래야 지우시고 되니까. 계셨는데 제가 들어가서 엄청 아. 쭈뼛거리게 아. 인사를 드렸던 게 나는 약간 동윤이 첫인상은 동윤이가 또 압구정 학군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약간 굉장히 또 귀공자 스타일. 예. 맞아요. 정말 저는 제가 그랬나요? 예, 저 그때 약간 진짜 꼬마 왕자님 그런 분해가 느낌. 난다 이 친구. 아까 뭐랄까 세상 물정을 되게 몰랐던 것 같아요. 아니요, 약간 진짜 그 분해 나는 되게 엘리트 학생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그런 거. 준호가 지금이랑 진짜 반대였죠. 예, 맞아요. 준호 완전 광천보이. 맞아요. 완전 그리고 또 준호는 정말 신기한 게 승재 부모님이랑 준호 부모님이랑 동창 사이세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진짜 근데 모두가 아시는구나 승재 형은. 승재는 여기 4번 나왔어요. 네, 4번 맞아요. 나와서 뭐 같이 진짜 1시간 동안 같이 진행도 하고 그랬어가지고 네. 맞아요. 승재 이제 팬분들이 이제 그 클럽명이 프리들이에요. 프리들. 오, 팬덤 승재가 명도 이제, 벌써 정해졌구나. 승재가 이제 고기니까 네. 고기를 풀에 싸먹으니까 프리들. 뭐 프리들. 그래서 그렇게 있는데 그래가지고 되게 준호는 되게 정겨웠었죠. 맞아요. 오히려 지금이 더 약간 준호가 왜 이렇게 잘생겨졌지? 약간 이런 느낌이고. 맞아. 오히려 그렇죠. 그러면 좀 새로운 사람이랑 빨리 친해지는 팁이 있어요?
오히려 막 너무 빨리 친해져야겠다라는 마음이 앞서면은 더 부담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저도 조금 내려놓고 그냥 그래요? 이게 오히려 친해지면 친해지고 아니면 말고 음. 이런 마음으로 좀 다가가야지 그쵸. 오히려 더 친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좀 편안하게 해야죠. 예. 네, 사실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방송 이제 뭐 예능 쪽 파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진짜 많이 만나잖아요. 네. 저는 그러면은 약간 뭐 일단 그 사람 눈을 안 보고 계속 드립을 쳐요. 네, 그러다가 그분이 나의 멘트에 웃었다. 네. 그러면 저분은 저랑 맞는 사람이다. 아, 그때부터 그럼 공략을 그때부터 이제 하는구나. 눈을 보면서 공략을 하는 거죠. 네. 이건 진짜 좀 팁이네요. 네,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그냥 이제 눈 안 보고 드립을 쳤는데 아무런 그게 없다. 그러면 나랑은 이제 좀 저분은 이제 마이너 코드고 나는 약간 아 샵. 저분이 마이너 코드고 네, 나는 저는 샵. 메이저니까.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판단도 빨라야지 그쵸. 친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근데 요런 거, 뭐 그냥 어쨌든 아이스 브레이킹 웬만하면 하려는 편이죠. 네. 그래도 제가 좀 어색한 걸 불편해해서. 네. 그러면은 만약에 두 분이 회사나 학교에 신입으로 들어간다면 네. 첫날에 뭐가 가장 신경 쓰일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교복에 바지 통, 뭐 아니면은 뭐 핏, 뭐 향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가방 브랜드, 뭐 이런 거. 저는 좀 최대한 거슬리지 않고 튀지 않게 아. 그냥 전체적인 걸 노멀하게. 신경 많이 노멀하게. 던던하게 해야죠. 네네네. 준호 씨는? 저는 만약에 회사에 들어간다면 네. 약간 다른 것보다 그냥 일 신경 쓸 것 같아요. 음. 오늘 해야 될 업무. 본업. 네. 업무 일에다가 네, 그치 그냥 그쵸 업무가 가장 중요하긴 하죠. 저는 오히려 향기. 향기. 이게 은근히 이제 이 사람의 사실 첫날에 가면은 모두와 다 말을 섞어보고 그럴 순 없는데 향기 하나로도 뭔가 그 사람의 이미지가 딱 심어지는 게 있어요. 약간 네. 되게 약간 좀 투박해 보이시는데 약간 되게 굉장히 바닐라 베이스에 굉장히 달달한 향이 나면 뭐야 약간 이런 게 있어서 뭐야? 저는 약간 그런 거 신경 쓰일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차딱지 추추님이 요청하신 언제 들어도 찰떡같이 녹아드는 노래 추천을 해드려야죠. 동윤 씨부터. 저는 코르티스님들의 고라는 아 노래를 추천드렸는데요. 코고. 네, 뭔가 진짜 가사 그 곡 제목처럼 언제든 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들을 표현하면서 간다는 그게 어느 상황에서든 기죽지 말고 끝까지 앞으로 간다. 라는. 그럼 이 노래가 짧게 들려줄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우린 필요 없어 다른 사인. 페이터 타운 초록색의 라이트. 에이. 페달에 발을 올려 마치 바이크. I just gotta get it, watch me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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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자 동르티스 너무 동르티스. 멋졌고요. 자 이번엔 준호 씨의 추천곡. 네. 저는 하이키님들의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골랐습니다. 네네네. 제목처럼 건물 사이에도 이렇게 장미가 피어나는데 정말 어디서든 내 의지와 마음만 있다면 잘 피어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노래 골랐습니다. 그럼 준호 씨도 이거 한 소절 불러줄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제발 살아남아줬으면 꺾이지 마 잘 자라줘. 너무 잘 자랄 것 같아요. 그니까요. 이거 양분 많이 네. 잘 받은 잘 받고 볕 좋은 곳에서 자라는 장미 느낌이었어요. 네, 좋습니다. 최고급 장미. 자 그럼 저희는 준호 씨의 응원송이죠. 하이키의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하이키의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듣고 왔습니다. 저희의 추천곡으로 이제 문자 보내주신 분들 멋진 2026년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고요. 지금부터는 친친 서포터즈 앞으로 들어온 짧은 응원 사연과 질문 요청들도 만나볼게요. 자, 저 먼저 할게요. 시강즈 잘생겼어 님께서 친친에서 밸런스 게임이 유행이라 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친구 빡빡 씻겨주기 대 친구가 나를 빡빡 씻겨주기.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요. 하나 둘 셋. 친구가 나를 빡빡 씻겨주기. 오 잠깐만
준호 씨가 저는 친구 빡빡 시켜주기, 찢겨주기. 씻겨주고 동윤 씨는 씻김 받고. 네. 두 분 같이 샤워하세요. 그럼 되겠네. 네, 그럼 딱이네요. 네. 그러고 뭐 이제 동윤 씨 먼저 나가고 네. 준호 씨 이제 여기다 찢으면 안 되고 찢겨주면 안 되고 씻겨줘야 아, 된다. 씻겨주- 내가 저- 발음을 친구를 빡빡 찢고 찢겨주기. 싶구나. 이유는요? 뭔가 이 오히려 저는 음, 친구 씻겨주는 게 더 고역일 것 같아요. 뭔가 이게 나를 빡빡 씻겨줄 때 그냥 뻔뻔하게 그냥 받아들이면 뻔뻔을 그냥 뒷짐지고. 네. 네. 좀 편할 것 같은. 준호 씨는요? 왜 저는- 씻겨주고 싶어요? 저는 뭘 하고 싶은 건 없는데 네. 이제 친구가 나를 씻겨주면 제 루틴대로 못 씻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씻는 건 솔직히 상관없어가지고 아, 그냥 그렇네. 물에다 넣고 그냥 갖다 빼기만 해도 그 씻겨주는 거니까 대충. 그러면 루틴이 어떻게 돼요? 순서. 저는 보통 들어가면 양치 먼저 하고요. 릴스 안 봐요? 저는 그 영상을 앞에다가 그거. 틀어놔요. 그 케이스 먼저- 있구나. 그거 너무 좋아요. 맞아요. 자, 영상 틀고 영상 그리고 일단 틀어놓고 네. 그다음에 양치하고 양치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몸 씻고 양치다운 몸. 몸 씻고 그다음에 머리 감고. 샴푸. 근데 저는 무조건 숙여서 머리를 감거든요. 몸에 안 닿게. 네, 몸에 샴푸나 안 닿게. 트리트먼트가 안 닿게. 안 닿게 하고 네.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세수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네. 동윤 씨는요? 저도 씻김을 당하는 쪽이 없나? 아니, 저는 그냥- 씻겨주는 대로. 그냥 가만히 저는 오히려 일단 머리를 물로 감으면서 네. 세수를 먼저 해요. 옷은 안 벗고. 옷은 벗고요. 벗고. 네, 옷 벗는 게 생략돼 네. 있어서 몰랐네. 상세하게 알려줘야지. 네. 옷 벗고. 네. 네. 그리고 머리를 감고 네. 바디워시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머리 말리고 나서 마지막에 양치하는 것 같아요. 세수는 세수는 맨 처음에. 맨 처음에 네. 하고 아예. 좋네요. 두 네. 분 되게 또 이런 부분이 좀 약간 다른 것들이 네. 있네요. 네. NS네요. 다르네요. NS. 네. 자, 다음 동윤 씨. 리본님, 동윤이와 준호가 만난 지 꽤 오래됐는데 오랜 시간 함께 지내면서 서로의 성격에서 잘 맞는 점 2가지, 좀 안 맞는 점 2가지는? 이거 중요하죠. 네. 자, 잘 맞는 점, 서로 좀 무던한 게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네. 약간 두 분 바이브가 60대 노부부예요. 네. 그냥 뭐 무던하려는 척이 아니고 진짜 좀 둘 다 본성이 좀 무던해가지고 그게 좀 잘 맞는 것 같고요. 야, 나 뭐 이거 쓴다. 그려. 약간 음. 이런 느낌. 맞아요. 그리고 잘 맞는 거? 없나 다 잘 봐.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안 맞는 거. 안 맞는 안 거요? 네. 약간 나 요거는 조금 뭐 치약을 끝에서부터 짜줬으면 좋겠다던가 뭐 아니면은 옷은 바로 빨래통에 넣었으면 좋겠다던가. 아, 다 준호가 따로 해가지고. 옷 같은 거를 조금 예민해. 살짝 널브러 드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 변태 가정이 있구나. 약간 조금 다 근데 준호가 이게 벗고 던지는. 연생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쾌남이네. 해남이에요. 진짜. 그러면 들어오면서 그렇게 벗고 아, 바로 그런 건 아니야, 아닌데. 씻으러 그건 가는. 아니고. 그러니까 되게 정리 옷걸이에 바로바로 따다닥 걸어놓을 것 같은데 거실에 가끔 나가 보면 그걸 좀 나중에 하는구나. 네. 나중에 제가 하는 타입인 아우터 것 같은 같아요. 거를 꼭 그냥 나가는 길 쪽에 놓고 네. 그렇게 하긴 해요. 쿨하네요. 네. 저는 바로바로 좀 원래 있던 자리에 다 놔야 되거든요. 아. 제가 오히려 널브러뜨릴 것 같은데 저는 바로바로 다 갖다 놔야 되는. 진짜 맞아요. 요것마저도 노부부 같네요, 진짜. 네. 자, 다음 준호 씨. 하나님께서 행복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동윤이랑 준호는 뭐라고 생각해요? 2025년에 특별히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행순. 행순. 네. 25년에 특별했던 행순. 특별했던 행순. 행순. 행복을 일단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부터 생각을 해보면 멀리 있지 않은 것. 멀리 있지 단어는 아니고 문장이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멀리 있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뭔가 저는 늘 행복을 좀 찾으려고 하는 편인데 네. 제가 왜냐면 행복을 막 굉장히 잘 느끼는 편이 아니에요 원래. 그래서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 이러면서 막 일도 열심히 하고 뭔가 그냥 달리는 편인데
생각해 보면 주변에 있는 거니까 그냥 어렵지 않게 생각하자 이런 의미로 그렇게 말씀드려봤고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멀리 있지 않다. 예. 2025년에 특별히 행복했던 순간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촬영할 때 멤버들이 한번 놀러 온 적이 있어요. 오. 맞아. 멀리였는데 그때가 어디였지? 촬영장에 아 말하면 안 됐구나. 네 촬영장이 멀었는데 좀 지방이었는데 진짜 멀었어요. 진짜 멀었는데 네. 말 진짜 한마디도 안 하고 갑자기 왔어요. 근데 짧게 보고 가긴 했는데 뭔가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고 제가 그때 표현은 다 못했지만 되게 기분 좋고 너무 고마웠어가지고 네 그때가 좀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감동이죠 그런 것도. 네,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 동윤 씨는 행복은 뭐다? 행복은 의식, 의식. 좀 의식적인 행위. 의식적인 행위. 네. 왜 행복하다고 생각을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좀 의식도 계속 하고 있고 네, 그걸 계속 나는 좀 의식해야 행복하다 돼요. 이렇게 그렇게 해야지 조금 더 어쨌든 네. 행복을 놓치고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의식을 해야지 그쵸. 또 자주 느낄 수 그런 있으니까. 생각을 안 하고 뭔가 음. 더 행복한 게 없을까? 난 지금 별로 안 행복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나중에 전에 그때 바라던 거 얻었을 때 그땐 또 다시 또 더한 걸 얻는 걸 원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끝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그 순간에 행복하고 좀 만족을 하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지 그게 충족이 되는 그것도 저는 습관과 그게 몸에 배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네 25살 아니니? 왜 이렇게 애들이 다 이렇게 아까 준호랑 저랑 좀 이런 것도 지금 잘 맞아요. 왜 이렇게 늙어서 왔지 애들이 진짜? 나보다 더 어른 같은 얘기를 해. 간단한 토크를 예상했는데 네. 자 그러면 행복했던 순간 행복했던 순간 행순 행순 저는 제가 아샤추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샤추 숙소 앞에 딱 사서 이디야가 있는데 요즘은 포장을 안 하고 그냥 거기서 마셔요. 거기서 마시면서 그냥 제가 역사책도 좋아해서 그거 읽으면서 또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엄청 좀 붐비고 공부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냥 거기에 속해 있는 그 따뜻한 그게 소확행. 소확행이었던 것 같아요. 딱 진짜. 그리고 준호가 아까 말했듯이 사실 가면서 준호가 좀 뭐 반응이 별로 없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진짜 예상을 1도 못했던 표정으로 맞아요. 되게 좋아하는 게 보였어가지고 그 순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저희 한 5시간 걸려서 갔거든요. 5시간 걸려서까지 가서 네. 5시간 걸려서 만나야지 되게 둘이 서로의 사랑을 느끼는 정말 노부부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못 본 지 좀 됐었어요. 그리고 좀 오래돼서 네. 좀 멀리 가 있어서 네, 가지고. 멀리 가 있어서. 자 그리고 또 호두마루님께서 요즘 드리핀의 빛을 많이 듣고 있어요. 듣고 있으면 위로도 받고 저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것 같아서 제 최애곡이 되었답니다. 동윤이와 준호는 위로받고 싶을 때 무슨 노래를 듣는지 궁금해요. 위로송. 저는 선우정아 선배님의 도망가자. 도망가자. 네 많이 들어요. 오케이 튀자. 자 튀자. 좋고 동윤 씨는 저는 최유리님 숲. 그 노래 좋죠. 나 둘 정말 중에 좋더라고요. 고민했는데 네. 저는 싸이 선배님의 기댈 곳. 기댈 곳. 기댈 곳 그것도 가사가 되게 좋아요. 네. 네. 자 여기까지 문자 만나봤고요. 오늘의 친친 서포터즈 드리핀 동윤 씨와 준호 씨 함께했는데 이제 우리 벌써 빠이 할 시간이에요. 네. 두 분 어땠어요? 오늘 선배님과 이렇게 또 오랜만에 뵙는데 너무 재밌게 얘기한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또 방금 또 생각난 건데 저희가 너무 딥하게 얘기한 거 아닌가? 아니야 전혀 그렇지 걱정은 않아요. 드네요. 네, 아무튼 선배님도 그렇고 모든 분들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6년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호 씨는? 네, 저도 진짜 오랜만에 뵈가지고 너무 반가웠고 그리고 새해에 이렇게 드리밍에게 그리고 또 청취자분들에게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가지고 너무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1, 2월에 한번 네. 만나가지고 네. 뭐 밥이나 먹죠. 좋아요. 네, 저는 진짜 1, 2월 이제 조금 널널해져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한번 밥이나 하시죠. 좋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식사를 하면은 우리 골드니스 여러분들과 드리밍 여러분들께 인증샷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 이렇게 늦은 시간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두 분 다시 한 번 더 새해 복 많이 받고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된다는 그 곡이죠. 바로 드리핀의 빛 들으면서 두 분 보내드릴게요. 자, 같이 끝 인사 드릴까요? 쭈니팅, 동이팅, 차이팅, 친친 파이팅!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이쪽 저쪽 그쪽 어느 쪽? 요거 저거 그거 어떤 거? 내 선택을 맞춰봐. 그럼 너의 산타가 되어줄게. 작전명 선물. 하루 한번 초간단 심리전. DJ의 선택을 맞추면 선물이 콸콸콸. 마음이 더 잘 통할 수 있게 지금부터 나를 친구라고 생각하고 반말로 문자 보내주삼. 자, 이제 내 선택을 맞춰봐. 오늘 밸런스 게임의 주제는 바로 이거야. 고백하기 대 고백받기. 과연 플러팅 천재 숨막히는 연하남 이장준의 선택은 어느 쪽일지 문자 많이 보내줘. 문자 보낼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보통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추가되고 스마트 미니는 무료야. 그럼 노래 나갈 동안만 문자 받을 거니까 얼른 많이 보내줘.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 텔레파시가 통하면 행운이 쏟아지는 시간. 작전명 선물에 이어서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 듣고 왔어. 오늘도 반말 모드로 코너 쭉 가볼게. 자, 일단 오늘 밸런스 게임의 주제는 바로 요거였잖아. 고백하기 대 고백받기. 자, 일단은 아니야, 내 선택 공개하기 전에 다들 어떻게 생각했는지 먼저 한번 봐볼까. 자, 0030 친구가 고백받기. 내가 고백 선수 칠 거야. 이장준 아랑에 항상 건강해 행복해 새해는 우리 엄마 사위가 돼라고 보내줬는데 이거 라이밍이 좋네. 좋아. 사위. 좋아. 과연 내가 받기일지. 자, 6398 친구가 숨 막히는 연하남이면 당연히 숨 막히는 고백을 해야지. 기회 줄게 이장준. 누나한테 고백 한번 해봐 라고. 나는 그냥 누난 내 여자니까 이러면서 너라고 부를게. 뭐라고 하든지 남자로 느끼도록 꽉 안아줄게. 이렇게 숨막히는 연하남 느낌으로 나를 동생으로만 이제 생각하지 말아줘. 이렇게. 아예 표절십이 아니죠 이거는. 그냥 방금 좋아. 자, 그러면은 이제 나의 답을 알려줄 시간이지. 오늘 나의 선택은 바로 고백하기였어. 나는 고백하기야. 의외라고. 그치. 아니, 사실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때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고백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조금 내가 하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 뭔가 이제 고백을 받았을 때 나는 사실 약간 내 성격이 남의 부탁이나 이런 거 요청해서 내가 승낙과 거절하는 요런 거를 조금 되게 힘들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는 고백을 받으면은 오히려 내가 좀 고장이 나버리는 타입인 것 같아서 차라리 내가 고백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우리 7485 친구가 확인할 길이 없네라고 하는데 아니야. 근데 이건 진짜 찐이야. 이거는 나 굉장히 파퓰러 가이였어. 파퓰러는 유명한 거잖아. 인기. 어쨌든 쿨가이였어. 자, 뭐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고백하면 100% 성공일 것 같다. 이렇게 고백할 것 같으면 근데 그냥 사실 요거는 진심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냥 막 거추장스럽게 진짜 막 최악처럼 막 친구들 앞에서 고백하거나 그런 거는 조금 좀 최악이고 그냥 담백하게 그냥 이렇게 딱 얘기하면서 그냥 너 내 거 하자. 내가 널 사랑해.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하면은 요것도 표절십이구나. 벌써 두 번째 시비가 붙고 있는데 이모저모 싸워서 이겨볼게 내가. 자, 좋았어. 행운의 당첨자 내 선택을 정확히 맞춰준 친구들 중에 3명에게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선물로 보내줄게. 당첨자 와우 커피. 당첨자 명단은 방송 끝나고 친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줘. 그럼 우리는 여기서 노래 듣고 반말 모드 끝 하자. 내가 고백을 한 오마주 그 노래가 있다고 해서 나도 몰랐는데 작가님이 지금 이렇게 바로 보내주셨네. 자, 잘 들어봐. 이승기의 내 여자라니까.
이승기의 내 여자라니까 듣고 왔습니다. 뭐 제 마음이 잘 전달됐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자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문자 좀 더 볼게요. 손동희님께서 장스타, 제가 좋아하는 사람과 한동안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위로해 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저는 위로 그쵸. 일단 뭐 못 보신다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 텐데 시간을 갖기로 한 게 이제 어쨌든 뭐 서로 다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합의하에 그렇게 하신 거니까 오히려 우리 동이스도 조금 더 시간을 가지면서 본인에 대한 것도 좀 찾으면서 그렇게 하다가 시간을 가졌는데도 너무 보고 싶다 그러면은 저는 뭐 다시 만나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 조급해하고 뭐 힘들어하지 말고 그동안 조금 더 본인에게도 사랑을 한번 해주길 바라봅니다. Yes and yes. 자, 1987님께서 쭌디, 월요일에 말한 그 찐빵 먹었어요? 헐, 찐빵 에어프라이 돌려 먹으면 별미다요라고 하셨는데 까먹었다. 근데 그게 개별 포장 돼 있긴 한데 유통기한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는데 피자 찐빵인데 하하, 큰일이네 이거. 한번 집 가서 소비기한 안 지났으면은 바로 돌려 먹어 볼게요. 일단 뭐 감사합니다. 이거 까먹을 뻔했네. 지금 배고프니까 얼른 가서 먹어야 되겠다. 7434님께서 1년 동안 맡았던 동아리 부장활동이 끝났어요. 활동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그만둘까도 생각해보고 이런저런 부상도 있었고 부원들의 버스 무임승차 행위 등등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1년 동안 연극부의 모든 걸 쏟은 저를 축하해주세요. 이제 다 끝이다! 축하합니다. 예. 야, 사실 이렇게 또 어떻게 이 한 동아리에 이 장이 되는 게 쉽지가 않은데 1년이란 긴 시간 동안 그리고 또 연극부여봐 애들 또 이렇게 부원들 이제 동아리 사람들이 그 성격도 장난 아니고 얼마나 그런데 이거를 또 부장을 하셨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진짜 이제 다 끝이니까 이제는 7434님도 부장보다는 조금 무임승차도 해보시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문자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그럼 저는 잠시 후에 하루의 따뜻한 엔딩을 위한 시간이죠. 우리가 쓴 겨울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쓴 겨울. 선배는 이 일 안 질려요? 연말에 후배 한 명이 던진 질문이 마음에 계속 남았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고 생각을 했다. 입사 10년 차, 일은 익숙했고 회의도 늘 예상대로였고 하루하루 큰 사건 없이 한 해가 지났다. 그저 당연해서 그래서 설레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의 내가 어딘가에 멈춰 있다고 믿었다. 그런데 후배의 그 질문에 문득 깨달았다. 내가 이 일이 질린 게 아니라 그저 오래 잘 해왔다는 걸. 이 익숙함 덕분에 흔들리지 않고 일을 해냈고 불안해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었고 비로소 다음 방향을 생각할 여유를 갖고 있다는 걸. 역시 뭐든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 보다. 새해에도 여전히 내가 하는 일은 비슷하겠지만 그래서 더 확신할 수 있음에 감사해 보려 한다. 하루의 끝에 펼쳐보는 겨울 한 장. 다비치의 타임캡슐 듣고 왔고요. 우리가 쓴 겨울 오늘 한 장을 채워준 분은 6462님이었습니다. 예, 입사 10년차 직장인분의 이제 사연이었는데요. 저도 울림 엔터테인먼트 저희 지금 회사
입사한 지 12년도에 들어왔거든요.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15년 차입니다, 저는. 예. 이렇게 한 회사에 15년 차. 야, 정말 제가 내년까지도 이제 울림에 있으면은 인생의 절반을 울림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일을 한 건데. 예. 근데 뭐 저도 6462님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 뭐 사실 뭐 저도 요즘에 근데 요런 질문이 좀 맞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오랜만에 친척분들을 보거나 아니면은 뭐 친구들을 보면은 어떻게 연예인 일은 할 만하냐? 뭐 안지 뭐 어렵지 않냐? 뭐 불편하지 않냐? 뭐 지겹지 않냐? 요런 얘기를 듣는데 저는 사실 그런 거 없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녹화나 촬영을 안 하면은 힘이 더 빠지고 진짜 완전 진짜 마이너해져요, 진짜. 근데 저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방송하고 촬영할 수 있고 요런 거가 오히려 저한테는 원동력이어 가지고 저는 그래서 그냥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면은 "에이 내가 이게 여기 경력이 몇 년인데 에이 프로야 프로 PRO야. 난 오히려 좋아. 나는 너무 좋아. 난 이거 안 했으면 뭐 했겠냐 내가."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정말 이것처럼 매너리즘은 오히려 극초기에 오고 이제 뭐 데뷔한 지 초때 그럴 때 오고 그 이후로는 사실 오히려 안 온 것 같아요. 오히려 저도 이 6462님처럼 안정적인 기분에 좀 행복한 요런 느낌인 것 같은데 매너리즘 근데 그래도 또 매너리즘에 빠지실 때가 있어요. 근데 매너리즘에 빠지시면은 저는 뭔가 사실 근데 이게 직장이고 직업이 사실 정말 영화와 드라마처럼 한순간에 "저 퇴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바로 다음 거를 실행에 이행할 수 있고 이렇게 정말 우리 다들 이제 어른들이 사회의 구성원인데 그걸 한순간에 그만두고 나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쉬운 거는 아니니까 저는 그 매너리즘을 깰 수 있는 확신을 조그마한 거부터 시작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안 해 봤던 취미를 해 보거나 근데 그랬는데 그것도 너무 잘 맞아. 근데 그러면은 이제 안 가 봤던 곳을 가거나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커졌는데 점점 자기의 가치관이 쌓여가면은 그때는 이제 뭐 이직이나 뭐 퇴사나 요런 거에 도전을 해 보는 게 저는 그래도 사실 퇴사도 정말 어떻게 보면 입사만큼 쉬운 결정으로 선택하면 안 되는 것이기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조그만한 것부터 자그마한 것부터 점점 크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6462님 그래도 정말 멋지신 것 같아요. 이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를 다른 시점에서 바라봐서 그거를 초긍정 메시지로 담으신 게 너무 대단하십니다. 정말 멋지십니다. 예, 6462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6462님에게는 친친에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연 진심 따뜻한 사연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끝인사 나눌게요. 홀리데이인 친한 친구 마칠 시간입니다. 사실 오늘이 이제 저의 이 홀리데이인 친한 친구 주간 마지막 스페셜 DJ였는데 야 저는 사실 라디오가 지금 뭐 거의 5년째 계속 뭐 고정 게스트로 하고 다른 그 본부에서도 라디오를 하고 있다 보니까 라디오를 오면은 저는 되게 편해요. 사실 라디오 오면은 뭐 예전에는 빨간불 들어오면 아 지금 내 목소리가 전국에 나가고 있으니까 말 조심해야지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생방송이 너무 편하고 라디오가 너무 편한데 그 편한 시간을 여러분과 연말 연초에 함께 할 수 있었고 또 굉장히 긴 시간을 여러분들이랑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진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스페셜 DJ도 해보고 또 시간이 지나서 더 좋은 기회 되면은 저 DJ 시켜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자,
오 하나하나 공님께서 연말 연초를 이장준이랑 함께 보내니까 참 좋다. 파이팅 넘치는 새해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준디 고마워요 라고 하셨는데 저도 진짜 제가 더 영광입니다. 네, it's my honor. Yeah. 자,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끝곡으로 저는 골든 차일드의 그러다 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김선호, 영상의 이화정, 연출의 김현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저는 DJ 골든차일드 장준이었습니다. 또 봐. 여기서 기다릴게.